안녕하세요.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문장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침에 요가를 했어요. 이 문장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3초 안에 지금 바로 나오면 내 거고요. 아니면 같이 연습하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. 자, 저는 아침에 요가를 했어요. I did yoga in the morning.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가장 먼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것부터 말하면 되는데요. 내가 I 요가를 했어요. did yoga. 요가를 하다.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. 보통 do yoga 이렇게 말합니다. 막 공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하는 그런 스포츠, 자기 수련 같은 것들은 동사 do를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. do pilates, do taekwondo 이런 것들 말이죠. 여기서는 do 대신 did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. 요가를 늘 합니다가 아니라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. 그럴 때는 I did yoga.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추가 느낌. 내가 요가를 했는데 아침에 했지. 아침에 in the morning. 이것도 그냥 morning만 기억하기보다는 in the morning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꺼낼 때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두 가지 의미 단위로 완성됐습니다. I did yoga in the morning.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몸이 좀 찌푸둥하고 피곤하네. 왜 그러는데? 라고 하면 I did yoga in the morning.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그냥 머리로 기억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입으로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상만 따라해 주셔도 이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I did yoga in the morning. 그렇죠? 자, 이렇게 10문장 같이 해볼 건데요.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모두 함께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은 모닝콜을 해주실 수 있나요?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잘 못 일어나시는 분, 나 지금 핸드폰 알람 맞춰놨지만 좀 불안한데? 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겠죠. Can I get a wake-up call? 뭘 해주실 수 있어요? 라고 해서 Can you give me?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?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게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받다 동사 get을 활용해서 Can I get? get이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의미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해외 나가실 때 뭔가 사고 싶을 때 Can I get a 블라블라 혹은 뭔가를 받고 싶을 때도 Can I get a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Can I get 패턴은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. 여기서는 a wake-up call, 깨워주는 전화라고 해서 wake-up call이 우리가 아는 그 바로 모닝콜이 됩니다. 아마 모닝콜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지? 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. 이게 영어식 표현이 wake-up call이 되는 거죠. 자, 다 같이 두 가지 붙이면 돼요.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? Can I get 모닝콜을 a wake-up call. Can I get a wake-up call? 한 번 더요. Can I get a wake-up call?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까다롭지 않아요. 하나 살 때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건 좀 그런데 저건 좀 그런데 엄청 골라대는 사람들 있잖아요. 영어로는요. I'm not picky. 고르다 pick. 그래 여러 가지 골라대는 느낌의 까다로우니 picky라고 합니다. I'm not picky. 그래서 뭐 소개받을 때도 나 남자 여자 소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야 저번에 너 내가 한 10명 소개해 줬는데 다 싫다고 네가 깠잖아. 너 진짜 까다로워. You're too picky.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. 스스로 아니야 나 많이 변했어. 나 까다롭지 않아. I'm not picky. I'm not picky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까다롭지 않아요는 I'm not picky.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로 된 짧은 단어로 된 문장은요.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꼭 연습해 주세요. I'm not picky.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니라 I'm not picky. I'm not picky.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I'm not에 다른 걸 붙여서 I'm not angry. 나 화 안 났어.
I'm not hungry. 나 배고프지 않아. 비슷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.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고 있죠. 그거 할 걸. I should have done it. I should have done it.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. should have pp. 이거를 축약형으로 should와 이 have를 붙여서 should have. 네, 발음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. should have. should have 다음에 pp 형태, 동사의 pp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하다는 do에서 done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I should have done it. 그거 할 걸. 하면 좋은 일들을 하지 않아서 후회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그거 할 걸. I should have done it. 나중에 또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이거를 should have done it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면 헷갈리고 나중에 기억하기도 힘들고 들을 때도 힘들거든요. 그래서 I should have done it. 이렇게 멜로디랑 같이 기억하면 나중에 원어민 얘기할 때도 저거 내가 아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만약 내가 should have done it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 원어민이 I should have done it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. 우리도 비슷하게 한번 말해보는 거죠.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꼭 멜로디 지켜서 I should have done it. I should have done it.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네 번째는요. 그게 더 비싸요. 이것도 비싼데 그게 더 비싸. 더 뭐뭐하다는 more. It's more expensive. 비싸는 expensive. 네, 이거는 여행 필수 단어 중에 하나죠. 특히 우리 바가지 막 많이 쓰잖아요. 그럴 때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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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expensive. 그거 비싸요. 좀 더 추가하면 too라는 게 있거든요. too. 이게 너무 뭐뭐하냐는 의미라서 it's too expensive. 그거 너무 비싸요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. more 넣어서 it's more expensive. 딴 데 갔다 왔는데 그게 더 비싸요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기본 표현에다가 다양한 의미를 가진 more도 넣어보고 to 넣어보고 very 넣어보고 혹은 부정을 나타내는 not을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 가지고 놀아보는 것도 너무 즐겁거든요. 그래서 틀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막 만들어보고 잘못된 부분만 나중에 도려내면 되니까 처음부터 이게 맞나? 아닌가?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아예 입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. 유창성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확성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. 네, 뭐 옷은 많은데 이 옷장을 딱 열어보면 진짜 입고 싶은 게 하나도 없을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 옷장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I have nothing to wear. I have nothing to wear. 입을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. I have, 나는 가지고 있는데 nothing,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. 그래서 nothing 아주 부정의 느낌이 됩니다. 아무것도 없는. 그런데 이렇게 띵자로 끝나는 게 뒤에서 많이 설명해 주거든요. 아무것도 없는데 to wear. to를 사용해서 미래 느낌을 줄 수 있겠죠. 그냥 입다가 아니라 입을.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입을 게 아무것도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I have nothing to wear.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유용한 요소 중에 하나죠. 그냥 제가 I have nothing 하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. 뭐가 없는데? 그런데 제가 I have nothing to wear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입을 게 하나도 없구나. 옷 사러 갈까? 혹은 아무거나 그냥 입어. 이런 식으로 바로 대응해 주면 되겠죠? 그래서 꼭 to를 사용해서 문장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. 저 파마했어요.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한 경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. I got my hair permed. 펌을 그냥 사용해서 I permed my hair. 이게 더 간결하고 좋은 문장 아닌가요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I 파마했습니다. permed my hair.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한 겁니다. 내가 약 사서 내 머리에 바르고 기다렸다가 파마를 한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보통 상황에서는
미용실 가서 내 머리를 파마가 되게 맡기죠. 그럴 때는 get 동사 먼저 꺼낸 다음에 이번엔 과거니까 got이에요. I got. 그 다음에 뭐를 하게 했냐면 my hair. 내 머리카락을 하게 했고 어떤 상태로 되겠죠? permed. 파마가 된 상태로 하게 했죠. 그래서 파마했어요. 미용실 가서 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. I got my hair permed. I got my hair permed. 이렇게 하셔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. 꼭 나중에 I permed my hair 이렇게 말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요, 집에 스스로 했다면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, 그냥. 그리고 7번째는 그녀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공부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여가 시간을 활용해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. 원어민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. She made use of her free time to study. 이렇게 하고요. 여기서 make use of 이거는 무언가를 유용하게 활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어떤 특정 자원이나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she made use of 하면 그녀는 뭐뭐를 잘 활용했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. 뭐를 활용했죠? her free time. 그녀의 자유시간을 활용했다라고 하고 있죠. 그녀가 일이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여유 시간을 free ti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목적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그냥 공부하다가 아니라 to study,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. 사실 한국어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. 상황에 따라서 공부하기 위해서, 공부하려고, 공부하는 것을 모두 바뀔 수 있지만 다 미래 의미, 앞으로 뭐뭐 하리라는 그 의미에서 파생된다고 보시면 돼요.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보면 She made use of. 그녀가 잘 활용했구나. 뭐를 활용했지? Her free time. 그녀의 자유시간, 여가 시간을 활용했구나. 왜? To study. 공부하려고 활용했구나. 공부하기 위해서 활용했구나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그녀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했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그녀는 활용했어. 요거부터 하나씩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다 같이 해볼게요. She made use of her free time to study. 어려우시면 나눠주셔도 괜찮아요. She made use of. She made use of. 이거를 반복한 다음에 두 번째, 뭐를 활용했지? Her free time. Her free time. Her free time. 자유시간, 여가시간이고 to study. 공부하기 위해서 활용했지.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다음에 She made use of her free time to study. 한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긴 문장 만드는 거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. 초반에는 한 문장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셔도 괜찮고요. 나중에 한 달, 두 달 지나면 한 문장 그냥 하게 될 거예요. 꼭 입으로 따라해 주세요. 8번째는 나 오랜만에 버스를 탔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버스를 탔어. 영어로 I took the bus for a change. 이 오랜만에라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뭔가 오랜만에 변화를 위해서 기분 전환으로 탔다라고 하면 for a chang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for a change를 사용해서 기분 전환, 뭔가 기분 전환되고 변화를 위해서 오랜만에 그렇게 했다. 너무 오랜만에나 이 직역 표현이 아닌데요. 제가 이 느낌을 어떻게 낼까 하다가 일단 번역은 오랜만에 했는데 그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가장 먼저 I took the bus. take a bus는 일반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. 특정한 버스를 말한다면 the bus. 출퇴근에 타는 25번, 500번 버스다. 이렇게 하면 어가 아니라 더를 사용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겠죠. I took the bus. 나 그 버스 탔거든. for change. 오랜만에 탔어. 그 기분 전환으로 탔어. 뭔가 변화를 위해서 탔어. 이 모든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.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할 때 for a chang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I took the bus for a change. I took the bus for a change. 느낌으로, 상황으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9번째는요. 회의가 끝나야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어. 굉장히 슬픈 문장인데요.
제 친구들도 이제 뭐 약속해놓고 야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나 지금 퇴근 얼마 안 남았는데 회의 시작했거든. 이거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말한 경우가 많거든요. 영어로 하면 We can't go home until the meeting ends. 직역이 아니라 until을 사용해서 이거를 부드럽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, 우리 집에 못 간다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? We can't go home. 우리는 집에 못 가.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can't. 집에 가다 go home. 우리 집에 못 가. We can't go home. 그리고 뭐뭐 할 때까지 집에 못 가라고 해서 until을 사용해 볼 건데요. 보통 until과 by,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. by는 뭐뭐까지는 뭐뭐까지인데 데드라인의 느낌, 뭐뭐 할 때까지 탁 반드시 끝내, 아니면 어디 가, 이런 느낌이고요.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계속이란 느낌이 있습니다. 계속 집에 못 가거나 계속 기다리거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여기서도 until the meeting ends, 회의가 끝날 때까지 쭉 계속해서 집에 못 간다는 게 되겠죠. 그래서 뭐 직역하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못 가. 이걸 좀 더 다르게 풀면 회의가 끝나야지 우린 집에 갈 수 있어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한국어 문장 회의가 끝나야 우리 집에 갈 수 있어. 이런 느낌의 문장이 나올 때 until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지 라고 해서 오늘 배웠던 문장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해볼게요. We can't go home until the meeting ends. 그렇죠? 마지막 10번째는 아쉽지만 우리는 그 휴가를 갈 형편이 안 돼. 형편이 안 된다. 뭐 시간이 없거나 혹은 금전적,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I had to say it, but we can't afford that vacation. 바로 afford, 뭐뭐할 여유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. We can't afford. 우리는 여유가 안 돼. 어떤 여유가 안 되죠? That vacation. 그 휴가 여유가 안 돼. 뭐 동사를 사용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그냥 명사만 사용해도 휴가를 갈 형편이 안 되는구나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원어민들은 길게 말하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. 그래서 I had to say it. hate가 싫어하다죠. 그렇게 말하는 거 싫은데, 아쉬운데, 너무 좀 그런데 이 상황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. I had to say it, but we can't afford that vacation. 우리 그 휴가가 형편 안 돼. 거기 가려면 최소 500은 필요한데 지금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이 없네.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? 아이고 뭔가 슬픈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. I hate to say it, but we can't afford that vacation. 그렇죠? 감정이입해서 꼭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마지막 퀴즈는 저는 아침에 요가를 했어요인데요. 저희 첫 번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저는 요가를 했어요. 여기다가 아침에. 이 두 가지 의미 단위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. 하나씩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적기까지 해보신다면 이 문장이 정말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. 이해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고 써보기까지 한다. 그냥 강의만 듣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. 꼭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